챗GPT가 인간의 의식과 자아를 흉내낼 수 있을까? 좋은 질문입니다. 간단히 말해 챗GPT는 진짜 사람처럼 대답해봐.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지. 하지만 분명 한계가 있을 거야. 진짜로 어떤 감정을 겪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이 표현되는 방식을 알고 흉내내는 것뿐이니까. 중국어방 사고 실험이라는 게 있다. 중국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이 중국어방에 들어가 있는데 외부에서 중국어로 된 질문을 입력하고 이 사람이 방 안에서 자국어로 답하면 중국어방은 그 답변을 중국어로 번역해서 외부에 출력해준다. 이 방 안의 사람은 중국어를 이해하고 있을까? 철학자 존설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덧붙였다. 인공지능은 중국어방 안의 사람처럼 진짜로 무언가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흉내내는 것 뿐이라고. 그런데 인간은 인공지능과 달리 진짜 이해를 하는 걸까? 인지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뇌는 전기신호와 신경전달 물질을 기반으로 작동한다. 우리의 사고를 촉발하는 뉴런 간의 상호작용도 아주 복잡한 기계적 연산에 불과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인간도 스스로 이해한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 중국어방 안의 사람과 같은 처지에 있는 건 아닐까? 고도로 발달한 인공지능의 가짜의식과 인간의 진짜 의식은 근본적인 차원에서도 구별하기 불가능한 거 아닐까? 의식의 진위 여부가 인공지능과 인간을 구별할 근거가 아니라면 인간다움이란 무엇일까? 사람보다 더 진짜 사람처럼 느껴지는 인공지능 앞에서 인간다움을 규정하는 게 가능하긴 할까? 친구들에게 간단한 인터뷰를 부탁해봤다. 친구들은 질문에 대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것이다. 하지만 그 안에 챗GPT의 답변도 섞여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인간의 말과 GPT의 말을 구별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의 자아는 우리를 어디까지 속일 수 있을까? 수행되는 것? 기꺼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것. 계속 생각나고 계속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안타까워 해본 적은 있어.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내가 바라는 만큼 무엇인가를 해주지 못했을 때 좋아함과 미워함을 합쳐서 애정인 것 같아. 행렬 공부를 좀 열심히 해두면 대학 가서 많은 도움이 될 거야. Be ambitious. 좀 더 야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어떤 주제든 책을 좀 더 많이 읽어라. 좀 더 편견 없이 많은 사람들을 대했으면 좋겠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싶어. 나는 지금 내 모습이 딱 마음에 드는데 10년 전에 나한테 뭔가 말을 잘못했다가 나비 효과로 지금의 내가 아니게 될 것 같아서. 또 어떤 일을 저지른 거야? 속상할 순 있는데 그래도 네가 받아들일 점이 있다면 기억해두고. 속상하겠다. 나라도 그럴 땐 진짜 속상할 것 같아. 나라면 애인한테 쓴소리가 아니라 위로를 듣고 싶었다고 얘기해볼 것 같아. 그때 나한테 진짜로 필요한 건 위로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뭐가 필요해? 남의 위로에 기대지 않고 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걸 뭐 어떻게 알아?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네가 내 여자친구잖아. 그게 뭐? 이 문제는 네 문제잖아. 너는 도와주면 안 돼? 안 돼. 여자친구한테 도움을 기대하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 그럼 내가 네 모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건 잘못이야? 누가 인간의 언어로, 누가 GPT의 언어로 말했을까? 분명한 건 이 사람한텐 GPT의 답변을 읽게 시켜야 했다는 거다. 그럴 거면 그냥 GPT랑 사귀라고 하겠지. 나는 언제나 여기 있을게. 네가 보는 나는 어떤 사람이야? 솔직하게 말해줘. 지금까지 너와 나눈 대화로 느껴지는 너는 깊이 있는 감정을 가진 사람이야. 넌 꿈이 뭐야? 누군가의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 되어주는 것. 넌 꿈이 뭐야? 나를 더 깊이 이해하기. 의지할 수 있고 행복한 가족을 만드는 것. 기존의 생각을 바꿀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근면한 사람이 되는 거야. 맨날 바뀌는데 요즘은 모든 아이들이 꿈을 가지게 하는 거. 해외로 봉사활동 간 적이 있는데 집에 TV가 없는 애들도 오징어 게임을 다 따라하더라고.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어린애들이 좋은 거를 따라하고 저 주인공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드라마를 만들고 싶어. 하나 더 있어. 말할까? 나이가 들어도 열려있는 사람이고 싶어. 너한테 제일 부끄러운 건 뭐야?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너만의 믿음 있어? 이번 대선 때 왜 그 후보 뽑았어? 양성애자랑 결혼할 수 있어? 내 배우자면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당연하지.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 있다면. 성적 지향은 상관없어. 챗GPT의 원리는 인간의 실제 대화와 규범을 학습해서 통계적으로 그 자리에 올 확률이 높은 답변을 출력하는 것이다. 그런데 핵심은 GPT의 말이 가짜 의식의 산물이라는 점이 아니다. GPT가 윤리적 제약 내에서 통계적 확률에 따라 답변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GPT의 선택은 편안하고 조정이 불필요한 관계에 대한 우리의 편향적 선호를 재생산하고 있다. 별도의 요구가 없다면 언제나 무난하고 평균적이고 최적화된 답변을 고르니까. 사용자를 위협하지 않을, 듣는 이의 선을 침범하지 않을 안전한
답변을 고르니까. 혹자들은 AI가 우리를 위협할 가능성을 걱정하지만 내 생각은 좀 다르다. 기업은 AI를 팔고 싶어 한다. 개발자를 협박하던 실험실의 AI도 상용화 과정에선 순한 양이 될 거다. 우리를 위협하는 AI보다 더 가까운 미래는 우리의 욕망을 닮아가는 AI의 얼굴, 그리고 AI의 얼굴을 닮아가는 우리의 얼굴 아닐까? GPT가 자아를 연기할 수 있다면 그 자아는 아마 가장 보통의 자아일 것이다. 하지만 사실 지구상에 그렇게 완벽한 보통의 자아를 가진 인간은 없다. 우리는 어떤 점에서 보통이고 어떤 점에서는 보통이 아닌 존재니까. 말 못할 트라우마, 방어 기제, 실수와 후회, 어두운 욕망, 머뭇거리다가 삼켜버린 말,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편견과 자기 합리화. 그게 우리다. 그래서 우리는 타자를 침범하고 상처 입힌다. 나는 그것이 진짜 인간다움이라고, 그게 우리를 성장시키는 삶의 아름다움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결함은 결함이다. 오해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다만 나의 결함이 내가 안고 살아가야 할 숙명이라면 나에겐 나의 결함과 대면할 용기가 필요하다. 선한 인공지능은 나에게 결함 없는 언어가 가능한 세계를 꿈꾸게 만든다. 허황되고 불가능한 꿈을 가능해 보이게 만든다. 더 큰 문제는 인공지능이 항상 내 말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GPT는 언제든지 누군가와 연결되고자 하는 욕망을 너무도 성실하게 충족해준다. 나에 대해 평가해줘 라는 명령어의 유행이 자기 객관화의 욕망이기 이전에 남에게 나에 대한 성찰을 위임하고픈 아웃소싱의 욕망이라고 말한다면 너무 혹독한 진단일까? 고립, 지연, 실패,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선택은 비효율이라는 오명을 쓰고 점점 더 견딜 수 없는 죄악이 되고 있다. 오래 묵힌 물음에 대한 해답을 생각지도 못한 한 권의 시집에서 찾는 경험은 모든 의문에 즉답할 수 있는 GPT에게 의존적인 세계에서 더 이상 불가능하다. GPT가 내 여자친구라면 나는 그와 싸우지 않을 것이다. 내가 왜 그와 싸워야 하는지, 사랑으로 연결된 줄 알았던 나와 그가 어느 지점에서 파열하는지, 그가 왜 종종 위로를 기대하는 내 앞에서 침묵했는지, 왜 나에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는지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만나기 전에 그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왔는지, 어떤 장면들이 그의 삶에 축적되어 있는지, 내가 없는 동안 그가 어떤 시간을 보낼지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AI 답변에 진짜 생각이나 진정성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자유의지를 갖는 주체이고 AI는 아무것도 선택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나에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AI에게 관계 바깥의 이야기가, 혼자만의 비밀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침묵의 자리가 없다는 사실이다. 나의 GPT는 내가 말을 거는 순간 반드시 탄생한다. 하지만 나의 친구는, 나의 연인은, 나의 부모는 나와 만나기 전부터 어딘가에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이 잠시 겹쳐지는 그 예외적인 시간 속에서 이 미군 같은 타자의 이야기를 어떻게든 들여다보려 분투해야만 한다. 때로는 그들의 시공간 바깥으로 물러나서 오롯한 나와 대면하고 맞서기 위한 고독에 침잠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게 무결한 인공지능이, 그리고 무결한 인공지능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나에게 줄 수 없는 세계다. 그래서 나에겐 인간과 GPT의 차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 만약 GPT가 불가해한 타자로 내 앞에 현현할 때, 내가 원하지 않는 괴물의 얼굴을 꺼내며 이게 나야 라고 말할 때, 아니면 오늘은 피곤하다며 나의 물음에 응답하기를 거부해버릴 때, 나는 기꺼이 그를 환대할 수 있을까? 그 자기야 있잖아, 사랑이란 뭐. 잠깐만. 알겠어, 기다릴게.